여러분은 평범한 할아버지가 거리의 젊은 조폭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사실은 30년 전 이 도시를 호령했던 전설의 조폭 보스라면 떡을 짓밟히고 안경이 깨지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꺼낸 한 통의 문자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조직 세계의 불문율을 어긴 젊은 패거리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대가, 그리고 은퇴한 노보스의 마지막 전쟁. 뒷골목의 생채기 같은 주름에 담긴 비밀스러운 과거와 그가 지켜온 불변의 원칙. 이 이야기의 끝에서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지금 확인하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도시 전체를 떨게 만든 전설의 마지막 승부,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저녁 8시 구시가지 뒷골목의 작은 식당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신흥 조폭 조직 황룡파의 젊은 행동대원들이 골목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철구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문신으로 가득한 팔뚝에 반짝이는 금목걸이, 그리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어요. 이 동네 너무 심심하네, 뭐 재밌는 거 없나? 철구가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힐끗거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가게 주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님들은 재빨리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낡은 회색 정장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고 한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만수라는 이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의 옆을 철구가 지나치려는 순간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만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이 어디 보자. 가방에 뭐 들었나 볼까? 철구가 비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에서 비닐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헐떡이네. 이거 조공이야? 누구한테 바치려고?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하며 웃었고 순식간에 봉투 속 깔끔하게 포장된 떡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떡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런 그를 보며 조폭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강만수는 떡을 다 주워 담고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 나한테 이러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군다면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철구는 그 말에 더욱 격분했어요. 이 양반이 훈계까지 하네.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가르침을 줘? 그리고는 강만수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순간 강만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한쪽 렌즈가 깨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몇몇이 놀라며 상황을 말리려 했지만 조폭들은 더 큰 소리로 위협했죠. 뭘 봐? 꺼져. 여기서 뭐 하는지 보고 싶어? 강만수는 깨진 안경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겨 피가 맺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자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방금 황룡파 뒷골목 12 영상 확보 요청. 문자를 보낸 후 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구는 그런 강만수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저 할배 뭐야?
누구한테 고자질한데? 경찰? 철구와 그의 패거리들은 크게 웃으며 더 이상 강만수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분 후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중년의 남성들이었고 특이하게도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조폭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황룡파? 단 한마디를 내뱉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철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너네들 누구냐고?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딱 한 번 튕겼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골목 양쪽을 봉쇄했고 조폭들을 둘러쌌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철구와 그의 동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신가 봐요? 중년 남성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를 그림자처럼 지켜온 사람들이죠. 철구는 어느새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 뭔 소리야? 이 동네는 우리 황룡파 구역이라고. 중년 남성은 피식 웃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방금 전 있었던 강만수와의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철구와 그의 패거리들은 멍한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봤어요. 중년 남성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은 강만수 회장님이시죠. 30년 전까지 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던 백호파의 총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이름 한 번에 고개를 숙이는 분이시죠. 그 말을 들은 철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백호파는 전설로만 들어온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모습을 감췄지만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조폭 세계에서는 신화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무슨... 철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 남성은 천천히 자신의 양복 안쪽을 열어 보였어요. 그곳에는 하얀 호랑이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백호파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죠. 회장님께서 은퇴하신 후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매일 다니시는 이 골목은 더욱 그렇고요. 철구의 동료들은 이미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백호파의 명성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오셨죠. 하지만 그분이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들은 오늘 그 원칙을 어겼어요. 중년 남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그들을 데려오라고. 철구와 그의 패거리들은 얼마 후 도시 외곽의 한 창고로 이동했어요.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강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정장이 아닌 품이 있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깨진 안경 대신 새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중년 남성들이 정중히 서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강만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라. 강만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철구와 그의 패거리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여기 데려온 이유 알고 있니? 강만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철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회장님을 무례하게 대해서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 못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철구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30년을 살았다. 그건 내 선택이었고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들은 일반 시민들을 괴롭혔어. 약자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강만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철구와 그의 패거리들이 지난 몇 주간 저질렀던 행패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을 괴롭히고 가게 주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협박하는 장면들이었죠. 나는 이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지켜봤다. 너희 같은 패거리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괴롭히는지 그걸 보며 참을 수가 없었어. 강만수의 표정이 잠시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많은 잘못을 했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했던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원칙만은 꼭 지켰어. 힘없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내가 조직을 이끌던 시절에도 변함없던 원칙이었어. 철구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떨고 있었어요. 그의 동료들도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베코파의 명성과 그들이 한때 이 도시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를 모르나 보구나. 30년 전 나와 내 조직이 이 도시에서 사라진 이유를 아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만수는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깊은 칼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당시 우리 조직에 들어온 젊은 패거리들이 있었어. 그들은 내 원칙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지. 그래서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들 대신 처벌을 받았어. 그리고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심했어. 강만수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림자처럼 이 도시를 지켜봤지. 베코파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우리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 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장난에 평생 상처를 입을 수 있어. 그의 말에 철구와 동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어요. 나도 한때는 너희 같았어. 젊고 거칠고 무모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이란 약자를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걸. 강만수는 주변에 있던 중년 남성들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는 다가와 철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오늘부터 너희는 이 동네의 수호자가 되어라.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철구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다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강만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너희가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이해해. 하지만 그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나도 비슷한 선택을 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진정한 인정은 폭력이나 두려움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철구와 그의 동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한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건 이 동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생필품이야. 오늘부터 너희의 첫 임무는 저것들을 배달하는 거야. 철구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들을 바라봤어요. 저희가요? 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는 이 동네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될 거야. 어떤가 시작할 준비가 됐나? 철구와 그의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강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희는 베코파의 전통을 이어가게 될 거야. 그건 바로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지.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중년 남성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강만수의 원칙을 따라왔고 이제 그 뜻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구시가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조폭들이 들끓던 뒷골목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철구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동네 어르신들의 장보기를 돕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구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는 이제 금목걸이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녔고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만수의 집을 찾아가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철구 형, 고마워요. 한 초등학생이 철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 불량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였어요. 철구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철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누가 널 괴롭히면 형한테 바로 얘기해. 알았지? 그는 이제 동네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인정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이었어요. 한편 강만수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가게에서 신문을 사읽었어요. 철구와 그의 동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는 자주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강만수가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철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철구는 존경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철구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할아버지가 저희를 벌하는 대신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강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그런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보다 더 거칠었단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한 분이 나를 믿어주셨어. 그래서 나도 달라질 수 있었지. 강만수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맹세했어. 나처럼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내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기쁘구나. 철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강만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백호파의 진정한 전통을요. 강만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하지만 이제 백호파라는 이름은 잊어라. 우리는 그저 이 동네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야.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고 강만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동네 주민들, 상인들, 그리고 철구와 같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철구는 이제 30대 중반의 성숙한 남자가 되었어요. 그는 강만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동네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철구는 강만수의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강만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철구에게 내가 내 마지막 제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는 평생 많은 실수를 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지. 하지만 가장 보람찼던 일은 너와 같은 젊은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어.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원칙을 잊지 말아라.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내 재산 중 일부를 내가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에 기부했다. 그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과거의 실수가 아닌 오늘의 선택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철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강만수의 유지를 계승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10년이 더 흘러 철구의 청소년 센터는 도시 전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위기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센터의 중앙홀에는 강만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어요. 강만수 회장님, 기념관 마이너스 모든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철구는 이제 50대에 접어든 중년 남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모든 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그 뜻을요. 강만수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거대한 조직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철구를 통해, 그리고 철구가 도운 수많은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